안녕하세요, 가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포터2 일렉트로닉의 주행거리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터 EV를 사셨거나 아니요, 사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구매를 예정이시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해서 이제 차를 인도받기 직전까지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쓱 해봤는데요. 일단은 포터 EV 재원 정보를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1회 충전 거리가 211km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정부 공인 기준 거리가 복합일 때 211km, 그리고 도심일 때 238km, 그리고 고속도로일 때 177km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은 게 약간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도 있고, 맨 마지막에 조금 한 10km 정도 남을 때가 10km 와트 아워가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용량이 배터리가 그거를 제외를 하고 나서 그 약간 더 보수적으로 짐을 싣고 나서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1톤 짐을 실었을 때 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표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놨죠. 지금 포터 EV의 총 배터리 양은 58.8kWh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용을 했을 때 온도가 한 15도, 16도 이 정도, 20도 정도 됐었을 때 20도가 되면 한 302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10도 정도 됐었을 때 이제 상온 공차일 때 최대 거리가 293km가 나오더라고요. 그 EV를 탔을 때 처음에. 근데 이거는 공차 거리고, 상온을 했었을 때 이제 상차를 했어요. 한 1.5톤, 1톤 정도 이제 왔다 갔다 저희는 물건을 싣게 되는데, 보통 1톤이겠죠. 1톤을 실었을 때 이제 이게 변환이 됐을 때, 좀 추웠을 때 이제 그래도 한 10도 정도, 상온 10도 정도 됐었을 때 나오는 거리가 230km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230km라고 볼 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갔다가 올 때 무조건 짐을 둘 다 싣고 있었을 때가 230km인 거지, 갔다가 올 때 빈 차라고 하면은 이거는 20km 정도를 이제 좀 제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봅시다. 일단 공인 전비 복합은 여기 써있죠. 전비가 직접 써있는데, 어디 써있을까? 여기 써있죠. 공인 전비가 써있어요. 3.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3.1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되게 않거든요. 여기 써있죠. 복합일 때는 3.1km, 킬로와트 아워라고 되어 있는데, 도심에는 3.6,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2.7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2.7로 달리려면은 제가 실제적으로 운행을 잠깐씩 해봤었을 때, 고속도로에서 120km를 꾹 밟고 달렸을 때, 짐을 실었을 때 얘기해요. 그리고 추웠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아무리 엉망으로 밟아도 한 3.3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잘 나온다, 연비 주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 70km, 80km 이제 언저리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이제 밀리는 거 감안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운행을 한다 쳤었을 때는 4.4, 4.5, 조금 험하게 쳤을 때는 4.2kWh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인 연비일 때, 복합일 때는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58kWh가 이제 용량이 총으로 돼 있을 때, 전비가 3.1일 경우에는 전비 감안을 했을 때,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거리수는 182km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공식 거리수는 211km가 나와요. 이게 좀 뭔가 좀 더 다른 뭔가 있겠죠. 그리고 공인 도심일 때, 그러니까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을 할 때 이제 충전이 되거든요. 충전이 되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3.5이고, 그거를 3.5를 감안을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수는 이제 계산을 하면은, 여기 B1 여기 있죠. 58.8을 3.5로
3.5로 곱해가지고 이제 했었을 때 나오는 게 실제 거리겠죠. 그쵸? 얘가 맞죠? 그쵸? 요거랑 곱하면은 실제 나올 수 있는 거리는 요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키로수예요, 키로수. 어,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공인적으로 이제 아주 빡빡하게 하드하게 했다고 했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는 158km예요. 이게 평소에 이제 운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에 최대한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하루에 이동을 할 때 150km 정도 언저리를 주행을 하시는 것 같다. 상차를 하고 나서 계속 상차를 하고서 이제 짐을 실은 상태로 계속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150km 정도 간다? 조금 내가 전비 주행을 하거나 가다 서다가 좀 반복을 해서 하면은 한 170km, 180km 이 정도 갈 수 있다. 중간에 조금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속 모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저의 기준일 때, 과속 모드일 때는 이제 3.5kWh의 이제 전비 효율을 갖고 있었을 때 200km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내가 발코니 끝내준다. 그리고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다. 7, 80km 나가면서 고속도로랑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회생제동이 3단계로 되어 있고 원페달을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다. 사실 포터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는 차는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그 악셀을 뗐었을 때 정차가 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뭐 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앞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튼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건 258km까지도 운전이 가능은 하겠지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전마진을 조금 제외해야겠죠. 그 계기판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칸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전기 칸이 총 이제 4칸 이렇게 해가지고 12칸이 되어 있는데 2칸 정도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2칸에 다가서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낼 수 있는 속도를 못 내게 됩니다. 밟으면은 한 20km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잠깐 피해서 이제 서서 이제 그 긴급 차량을 이제 불러 오거나 안전한 지대로 이동을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거에다가 내가 충전을 해서 충전소까지 한 10km, 20km 정도 더 간다고 안전마진을 잡았을 때, 저는 그 안전마진을 이제 50km로 대략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30km, 그 언저리 20km, 30km 정도는 이제 안전마진이 그 빨간색이 이제 거북이 주행을 한다고 하죠. 그 차가 안 나갑니다. 밟아도 나가질 않아. 20km 정도밖에 이제 속도가 안 나고 거리도 20km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용량이 이제 추울 때는 반토막이 날 테니까 그걸 30km로 잡고 추가적으로 20km 정도 내가 안전하게 충전소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쟀을 때 50k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50km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전비 감안한 거리수에다가 요거를 빼야겠죠. 그쵸? 이렇게 뺐었을 때 실제로 내가 공인 전비 복합을 했었을 때 달릴 수 있는 키로수는 130km 정도 된다. 그리고 공인 도심일 때는 155km, 그리고 공인 도로일 때는 정말 짧습니다. 이거는 100km밖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했을 때 과속 모드를 했었을 때 이게 공인 도심이랑 거의 똑같죠. 이렇게 되고, 일상 전비 모드로 좀 빡빡하게 이제 좀 전비 주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리가 208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 고속도로로 많이 다니는 차들은 이 거리를 계산을 했었을 때 전혀 운행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사실상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달릴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요. 출근을 상차를 빨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시에도 출근하실 거고, 일반 회사에서 이제 납품 기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때부터 일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시, 9시부터 일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제 점심시간 될 때까지 이제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빨리 달리게 되면은 100km? 100km 언저리. 100km에서
한 120km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120km 정도 달렸을 때 충전을 해야겠죠. 고속 충전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달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빡빡하게 달리지 않는 이상. 이제 나쁜 기사님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배달을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손해가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안전마진을 약간 이제 세웠을 때 58.8일 때 그 한 50km를 뺀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 충전율이 이제 남아있는 쓸 수 있는 용량이 52.8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제 160km, 188km, 127km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가정을 해가지고 되게 빡빡하게 달려야 된다.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08km. 그리고 고속도로 달렸을 때 이제 안전하게 달리지 않고 그 어느 정도 갔을 때 이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안전하게 측정을 했었을 때 127km는 127km 정도 운행한다고 하루에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중간에 충전을 안 하고 다녔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제 이 전기차를 샀었을 때 하루 종일 타고 다닐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충전을 중간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감이 좀 오시겠죠. 보통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일 시키시는 분의 이제 운행 거리를 가정을 하면은 다른 회사랑 한 40km 정도 이제 거리가 된다. 그럼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잠깐 충전하고 짧은데 왔다 갔다 10km, 20km 정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돌아도 한 4번 정도 돌면은 조금 이제 남거든요. 그 정도 이제 거래처가 본인 회사나 이동하는 거리가 40km 내외다. 넘질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충전을 중간에 거치질 않고 이 차를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내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되게 빡빡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중간에 충전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급속 충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사실은 LPG나 디젤로 가야 되는데 디젤은 이제 차가 나오질 않겠죠. 그리고 LPG가 요번에 모델 체인지가 돼가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LPG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수동기어밖에 안 돼가지고 요걸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다 다음 차를 사실 디젤 차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거리가 되시는 분들은 요번에 모델 체인지가 되고 나면은 LPG 차량이 딱 나올 때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차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거리에 대한 설명이 됐으면은 이제 충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분명히 이제 8시부터 12시까지 운행을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빡빡하게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전을 어떤 걸로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있겠죠. 요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시간당 충전량을 제가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충전기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써온 거예요. 이게 0%에서 100%까지 이제 예상 충전 속도인데 보통 이제 플러그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 플러그, 그냥 일반 플러그, 일반 완속 조금 좋은 거, 완속 기본, 완속 고급, 그리고 제네시스, 그리고 이거 바깥에서 충전하고 있는 충전 형식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 현대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을까? 잠깐만요. 여기 있죠. 현대 모비스 순정 완속 충전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에 충전 속도가 안 써 있는데 여기 출력이 안 써 있죠. 2.86이라고 보면 됩니다. 2.86에서 87, 86, 2.8 이 정도 되는 거. 이거랑 지금 그때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단어와 비교해서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제일 이거를 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꾸진 거예요. 현대 거가. 왜 이렇게 만드는 거냐면은 사실은 일반 충전을 할 때
차단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에서 전기를 요거만 뽑으면 좋겠는데 요거만 뽑을 수가 없겠죠. 보통 차단기가 요즘에 판매하는 거 제일 작은 게 20A, 15A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15A를 하면은 터집니다. 왜냐면은 15A인데 13A 꽂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충전을 하는 플랫폼에서는 보통 10% 정도 마진 전기가 로스가 생겨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차단기에서는 16W 정도를 쓴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출력되는 게 13W거든요. 13A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까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10% 넘게 들어가죠. 20%좀 상태가 안 좋다, 뭐 전기선이 안 좋다, 춥다, 뭐 이러면은 이제 30%까지도 손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이제 전기 보내는 쪽도 해줘야 되고 받는 쪽도 넉넉하게 해줘야 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86kW 정도 되는 충전기를 쓰는데 더럽게 비싸죠. 이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애프터마켓에서 줬다가 쌍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를 샀을 때 기본적으로 공급을 했다가 뭐 이딴 거를 만들었냐 해가지고 쌍욕을 먹었던 제품이에요. 이게 현대 그래도 정품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안전하게는 좋은데 충전할 때 한 3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포터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어림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사야 되겠느냐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현대플러그는 쓰지를 않아요. 뭐 18시간, 21시간 뭐 이렇게 되는데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쵸, 6시에 퇴근을 했어. 5시나 6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12시간을 뺑글뺑글 돌리고 와서 3시간 더 충전을 했었을 때 완충이 안 되는 시간이죠. 그쵸? 꽉 썼다 그러면은 진짜 완충을 못 할 거고요. 꽉 안 썼다 해도 이 정도 될 텐데, 요 플러그를 쓸 것 같으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뭐 납품을 갈까 아니면 물건을 갖다 줄까 말까 하는데, 전기차는 갖고 싶어. 전기차는 필요해. 유지비는 그렇게 더 많이 내고 싶지는 않아. 이거 가지고 계속 오래 쓰긴 할 건데 사용 빈도가 상당히 적어 이러시는 분들은 현대 플러그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코드에다 써도 조금 전압이 많이 안 쓰는 편이니까 암페어가 13A, 12A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플러그를 쓰시면 된다. 하지만 충전 속도는 절대 기대를 하지 마라. 엄청 느릴 거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요런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에볼루션 두시다, 듀오시다, 요런 회사에서 만드는 충전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국내에서는 규격이 이제 350V에서 400V대로 해가지고 인가 전압이 들어와가지고 충전하는 충전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220V 전압으로 들어와가지고 충전하는 충전기만 있기 때문에 적용 전류가 중요해요. 220 곱하기 16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한 3.5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중요시 해야 되는 게, 지금 에볼루션은 듀오시다 같은 경우에는 3.5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시면은 여기 3.3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3.3이 예전 충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2.8까지 진짜 떨어지긴 떨어져요. 사실 현대는 더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16시간 정도 충전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은데 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4.3에서 4.7 요 일반 완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 일반 완속 중 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효율이 좋은 거, 이제 5kW대가 나오는 제품들이 중간에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나오면은 상태가 안 좋은 뭐 배선을 썼거나 얇은 선을 썼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출력을 할 때 조금 약한 거를 썼다거나 그럴 때 4.3, 4.7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12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잡아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6시에 퇴근하고 와서
6시간이지 9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9시에 다시 쓴다고 했을 때 적정한 충전기겠죠. 뭐 근데 이게 삑사리가 나거나 아니면 날씨가 춥다고 하면 여기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적합하게 조금 빨리 쓸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냐? 사실은 이 완소 기본 충전기가 좋습니다. 여기 지금 6.9랑 7.4kWh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적합한 게 충전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전을 할 때 충전을 할인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할인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저부하 영역대라고 하는데, 저녁 6시부터 아마 맞을 거예요. 8시까지, 오전 8시까지, 이때까지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저녁 6시래. 11시 때부터 오전 8시 때까지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이때가 제일 쌉니다. 이때 제일 싸기 때문에 이때 바짝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바짝 충전을 하는데 경부하 때 써야지 싸게 먹을 거 아닙니까? 전기차 쓸 때 이제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껏 쓰려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충전기를 쓰시면 되고, 요런 거는 우리가 돼지코 타입으로, 그러니까 돼지코 그 2개짜리 플러그로 되어 있는 타입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충전기로 제작이 잘 안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요런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벽 부착형입니다. 벽 부착형이기 때문에 벽에다 붙여놓고 와서 이제 인가를 해놓고 와서 이제 충전, 이제 회사가 있으면 회사 안에거나 아니면 외부에다가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쓰는 충전기를 달았을 때만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 그리고 그 적용 전류는 아까 전에 이거는 지금 최대가 16 정도 되잖아요. 32까지 나오는 게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7kW대를 쓰실 거면은 이렇게 벽부착형을 쓰시면 좋고요. 근데 요런 제품들 중에서도 중국산 중에 듀오시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32A가 되는 7kW급 충전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배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사실 한국에서는 감안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정도 되려면은 보통 한 11스퀘어, 그러니까 전선이 이제 1.1cm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여튼 좀 두꺼워야 돼요. 상당히 두꺼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전선들이기 때문에 선 하나마다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2개면은 이제 2cm가 되고 3개가 같이 겹쳐서 있으면 한 2.5cm, 3cm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렇게 두꺼운 전선을 기본적으로 쓸 리가 만무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했었을 때 전기가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쪽 전선에서 불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가정집에서는 배선이 그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16A는 이제 전선을 전신주에서 따왔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13A짜리를 쓰시는 거를 사실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현대가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실생활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32A 정도, 이 정도를 해야지 적당하게 쓸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32A 7km 정도 됐을 때 8시간 정도 나오죠. 요게 제일 적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사실 아시면 좋을 게, 제가 다른 것도 다 계산을 했어요. 근데 포터는 이제 충전기가 되는 이제 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9kWh랑 11kWh를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신형으로 나온 GV80 그리고 GV70 전기 일렉트릭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요 완속이 좀 빠른 제품들이 지원이 되는 기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제품을 샀습니다.
중고로 이 제네시스 EV 호응 충전기를 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벽 부착형으로 가정용에서 쓸 수 있는 충전기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를 샀어요. 근데 이게 충전하는 이제 성능이 7kW에서 11kW까지 가능한 초고급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속형 중에선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11kW로 맞춰가지고 꽂아봤는데, 7kW로 했었을 때는 속도가 이제 6.9 정도 나옵니다. 속도가 되게 느려지죠. 인가전력이 7kW라고 딱 해서 7kW가 맞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업을 해서 써야지 어느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전기가 충분해야지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11kWh를 이제 충전을 꽂았어도 이제 인가가 되는 거는 7.4에서 7.6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7.4 정도 되니까 온도가 높을 때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랬을 때 이제 요거는 감안할 거리는 사실 아니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왜 제가 적어놨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급속충전소를 가게 되잖아요. 급속충전소를 갔었을 때 환경부에서 이제 충전하는 거 했을 때 두 개가 꽂혀 있다. 그러면은 보통 한 35kW, 30kWh 정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 총 충전 시간이 이제 1.7시간 정도 나오고, 이제 고속 충전으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충전기가 하나가 있는데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근데 한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나만 단독으로 쓴다.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쓰는 거는 50kW 정도 쓰고요. 그리고 이거를 나눠서 쓴다 그러면 한 30에서 35, 25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감안을 해주시고, 내가 밥을 먹을 때 전기차를 충전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은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 30분 정도는 빼줘야 되는 게, 요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포터 같은 경우, 다른 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20%에서 80%가 그때까지만 고속 충전을 지원하라고요. 그 나머지 80에서 100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속도가 확연히 줄어가지고 한 11km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고 와서 밥 먹을 시간 딱 1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와서 잠깐 충전을 고속 충전기 있는 데다가 딱 꽂아 놨었을 때 1시간 정도는 안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40분밖에는 충전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운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고속 충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포터는 100kWh까지는 공식적으로 충전이 가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충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가 0에서 100%일 때 충전 시간이 이제 0.6시간, 그러니까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시간을 충전을 한다고 봤었을 때 그 안전마진을 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충전이 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계산을 했었을 때 이제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 감안을 하면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면 충전이 완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중간에 고속 충전소가 있다면 그렇게 충전을 하시고 운행을 하신다고 감안을 하시고서 운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총정리를 해보자면은, 충전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한 150km 정도 내외 정도 되는 선에서 거리가 총 하루 운행 거리가 된다 싶으면은 전기차를 사세요. 그게 안 되시면은 전기차를 사려면은 주변에 충전소가 내가 무조건 쓸 수 있는 여기 고속 충전소가 되는 곳이 무조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동하는 곳이 그렇게 확보가 돼 있고, 아니면 딴 사람들이 충전하는 거를 잠깐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전기차를 사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디젤을 중고로 사시던가. 솔직히 근데 디젤은 너무 떨림도 많고, 그리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좋지가 않죠. 떨리는 게 많으면 몸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진동이 적은 LPG가 새로 나오실 때 구매를 하시던가, 일단
디젤을 일단 먼저 사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200km가 넘는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디젤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디젤을 사셔야 돼요. 오늘이 2022년도 10월 30일이니까 13년도에도 아마 LPG가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km가 넘는 운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젤을 사셔야 된다. 150km 정도일 때는 전기차를 사셔도 된다. 근데 약간 공차 중량까지 공차가 있을 때도 운행하는 걸 감안하시면 200km 정도까지는 가능하신데 200km인데도 짐을 더 실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중간에 충전소가 있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나서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게 아니면 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은 현대 플러그를 사서 쓰시지 말고 다른 거 쓰세요. 네, 정품 얘네 보증 안 해줍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현대에서는 전기차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오피셜하게 그 자기네들이 플러그 파는 거에 대해서 화재가 나면 보상을 해주냐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거 사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그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이제 회사들 충전기를 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너무 잘 만들고 있고 위험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잘 만들고 있어요. 중국산을 사시면 안 되긴 하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냐, 아까 요거 있죠, 요 비교 듀오시답게 이제 중국산이긴 한데, 사실은 전기차가 중국이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그널 이런 거는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너무 비쌉니다. 이거 570만원, 이거 14kW, 이거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7kW 두 개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충전을 한다고 했었을 때 한 6.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개 양쪽에다 충전을 했었을 때, 뭐 이런 거 감안을 했었을 때 이런 건데, 요거는 너무 비싸다. 저 같았으면은 사실 요거를 살 겁니다. 충전기를 요거를 사세요. 요거를. 그리고 현장 뭐 벽걸이형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설치비가 한 뭐 30에서 50 정도 들 거고, 그리고 한전에다가 불입금을 해가지고 뭐 충전하는 거 이런 거 세팅해 주는 게 한 50만원 정도 더 들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원 정도 더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설치 비용을 좀 아끼고 싶으시면은 기존에 선을 좀 다 사가지고 아는 업자한테 맡기시는데, 사실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쓰신다고 하면은 어려울 거고, 사업자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 전기를 뺄 수 있는 이제 공장들이 있겠죠. 보통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사업자가 있는 데여서 전기를 뺄 수 있다고 하면은 요거를 사가지고 업체를 불러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세팅을 하시면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기본 충전기를 충전을 했었을 때 여기 3kWh에서 7kW로 올리는데 요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요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요것도 사실 맞긴 합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0.4kW가 좀 더 충전이 되려고 하면은, 제가 아까 표 보여드렸죠. 여기 7.4kWh를 쓰려고 하면 제네시스 충전기를 무조건 쓰긴 써야 되거든요. 요거를 물려놔야지 좀 빨리 충전이 됩니다. 나머지 제반사항이 있더라도 요거를 달아놔야지 좀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 대형 채비께 유일하거든요. 대형 채비께 제네시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시려고 하면은 인터넷에 제네시스 부티크라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검색해서 이제 제네시스 홈 충전기, 그 제네시스 충전기라고 검색을 하셔야 나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서 제네시스 부티크에서 검색 누르셔서 충전기를 검색을 하셔야지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지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사실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르게 구매를 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보면은 다른 분들도 이제 본인들 충전기가 따로 있거나 여건상 맞지 않아가지고 충전기를 이제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네시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차를 살 때 제네시스 충전기가 같이 딸려서 나옵니다. 이제 사은품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 집엔 달 수가 없어. 아니면 나는 그 정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고나라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네시스 충전기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판매를 하는 게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나옵니다. 이렇게 팔죠. 제네시스 충전기 삽니다. 58만원 뭐 이렇게 돼 5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요거 눌렀을 때 나오는 거예요. 중고 장터에서 해서 팔면은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58만원은 솔직히 좀 비싼 편이고요. 50만원 정도 55만원 정도 요 사이가 언저리가 적당한 선이라고 보여지고, 물건 좀 많이 풀렸을 때는 45만원까지도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기차를 사시기 전에 먼저 이거를 준비를 진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45만원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50만원, 55만원 언저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8만원은 솔직히 좀 비싸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데서 파는 게 60만원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똑같은 60만원인데 11kW까지 가능해서 이제 제네시스를 꽂았을 때도 12kW가 충전이 된다 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얘는 방수가 안 돼요. 그쵸? 방수가 안 됩니다. 비 맞으면 끝이에요. 근데 대형 채비에서 판매하는 것만 유일하게 이 충전기가 실외에서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시면 사실 좋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 많이 왔었는데 비 와도 충전기 사실 껐다가 없었고요. 습도 단 이슬 맺힘 없을 것. 이거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튼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한 2달, 3달째 쓰고 최근에 좀 많이 추웠던 적도 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채비는 국내에서 상당히 큰 충전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테스트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현대차를 사신다고 하면은 이 대형 채비가 좋은 게, 현대차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형 채비 제네시스, 여기 지금 제네시스 현대차 내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네시스 부티크가 아니라 제네시스 충전기를 했었을 때 외부에서 판매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대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를 다 뿌려버리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사실 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인증돼가지고 나만 결제할 수 있는 모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불빛 나는 거 있잖아요. 요 불빛이 좀 어둡습니다. 낮에는 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봐야 돼. 밤에는 좀 영롱하게 이렇게 좀 은은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낮에는 영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낮에 충전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 싶긴 해요. 요 충전기를 쓰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나쁠 것 같지도 않고, 여튼 그렇습니다. 충전기는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고, 네, 포터를 운행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운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계약이 만료가 다가와서 차가 나올지 말지 고민이, 지금 나올지 말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아마 보조금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올해 있는 거는 내년에 이제 나오겠죠. 내년에 차가 나오기 직전에 먼저 요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하셔서 제품을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이거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먼저 알아본 것도 있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도 빨리 하려고 해도 한 3, 4일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미친 짓이고요. 여유롭게 준비를 하려면 한 2주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2주 정도 전에 최소한, 보통은 한 4주, 한 달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런 거를 감안을 하시고 지금 이 차를 계약을 할지 말지, 충전기는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 4주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나 정도는 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요거가 조금 이제 바뀐다고 하면은 뭐 GV70 같은 경우에는 74.4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비도 이렇게 막 바뀌는데 거리 수가 확 바뀌겠죠. 할 수 있는 게. 여튼 그렇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젤차도 지금 갖고 있으니까요. 팔지 않았어요. 17년식인데 차량을 어떻게 하시는데 쓸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40분이나 떠들었네. 영상 끝.